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진 PD 안녕하십니까? 네, 김효진입니다. 예. 방금 전에도 문인상 비대위원장, 현재까지는 내정자죠. 얘기 들어봤는데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인상 비대위 체제 출범하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이 소속 의원들, 또 광역단체장, 전국 시도당 위원장 합동회의를 열고요. 어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오선의 문희상 의원을 이 내년 초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보고합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새정치연합은 어제 전현직 당대표들과 원내대표들, 상임 고문단 등의 연석회의를 열어서 문희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문희상 의원은 오늘 열린 합동회의에서 보고를 마친 뒤에 곧장 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위원장 활동을 시작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7월 31일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물러난 뒤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을 겸임해왔지만 오늘 합동회의를 기점으로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직은 분리됩니다. 예.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 앞으로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 대목에서 전망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전국의 지역위원장을 결정하게 될 조직 강화 특위 구성 문제, 그리고 차기 전당대회 룰을 정하는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버거운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역위원장 선발 권한을 가진 이 조강 특위 경우 각 지역위원장이 이 전당대회 대의원 선정에 관여할 수 있어서 계파 갈등이 불거질 공산이 아주 큽니다. 차기 당권을 차지하려는 중진급들은 물론이고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야 하는 이 원내외 인사 모두에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차기 전당대회 룰을 정하는 문제도 파괴력이 만만치 않은데 주요 정당의 전당대회나 이 총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벌어지는 논란, 언론이 룰의 전쟁이라는 카피로 많이 다루는 그 논란이 얼마나 뜨거운지는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경쟁에 나서는 주자들이 자신의 당내 입지와 대중적 입지 등을 따져서 당원 여론조사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중 등을 가지고 그야말로 양보 없는 혈투를 벌이게 됩니다. 바로 이 룰의 전쟁에 문희상 위원장이 최고 심판관으로 나서야 하는 겁니다. 예. 문희상 위원장이 혁신 주도형 비대위원장보다는 관리형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건 새누리당과의 비교 혹은 대조 지점입니다. 새누리당은 앞서 말씀드린 갈등의 여지를 이 더 큰 갈등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카드로 조기 봉쇄하고 선제적으로 혁신의 이미지를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내 혁신기구인 보수혁신위원회를 통해서입니다. 혁신 이미지 경쟁에서는 이미 새누리당이 한 발 먼저 치고 나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경선 문제, 네. 오픈 프라이머리, 결국은 새누리당이 좀 주도권을 쥔 모양인데요. 예,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에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호소를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 협상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이게 원내대표 간 협상 말고 여야 대표도 포함된 이른바 2+2 이렇게 가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표면화된 그런 목소리는 아닙니다만 새정치연합 일각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진 구상입니다. 원내 지도부에서 이 문제가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고 하고요. 현재 이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은 양당 원내대표인 이완구, 박영선 두 사람이 주도하면서 이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물밑 이 실무조율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를 바꿔서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연합은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박영선 원내대표가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하자는 구상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무에서 복귀한 뒤에 이런 의사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사실 놓고 보면 박영선 원내대표야 언제 또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여당 네.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하고 협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도 합니다. 예. 말씀하신 이 2+2 협상 구상 정치적으로 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협상의 주체를 당 대표 선으로까지 넓히면은 협상에 대한 책임의 범위나 무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지고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이 조금 더 큰 압박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새정치연합의 입장에서는 만약 이런 구상대로 협상 테이블이 새로 짜이면 이완구 원내대표에 비해서 영향력이 훨씬 더 크고 나름대로 당내 권력지형 재편 작업을 하고 있어서 청와대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김무성 대표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이 협의의 여지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거취 파동,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거취 파동을 딛고 어렵사리 당무에 복귀에 정치적 내상을 입지 않았습니까? 혼자서 협상을 이끄는 것보다는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과 함께 나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란 계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구상이 실현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새누리당 쪽으로 가보면요, 요즘 당청 관계가 좀 묘한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좀 읽혀집니다. 네. 특히 김무성 대표가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청와대를 좀 견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청와대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전술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치권에서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김무성 대표는 정치적인 대목에서는 이 비박 비주류 중심의 당내 권력 지형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반면에 정책적으로는 청와대 및 정부와 발걸음을 맞추면서 지원 사격을 열심히 하는 모습입니다. 양면 전술 같은데 차기를 향한 저돌적인 정치 행보를 정책적 측면에서 스스로 보완하면서 균형추를 맞춰서 당청 갈등이 증폭되는 걸 최소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먼저 정치적인 부분을 짚어보겠는데 이는 새누리당이 출범시킨 보수혁신위원회 면면을 보면 확연해집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대표적 비박 비주류 인사인 건 더 말할 필요도 없겠고 당내 인사 10명이 들어간 혁신위 내부 구성을 보면 10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박근혜 대통령과의 상대적 정치적 거리가 먼 비박 소장파, 비주류 소상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나는 지역이나 계파별 안배를 안 한다고 말했지만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고요. 이미 한두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김무성 대표가 보수 혁신위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오픈 프라이머리, 이른바 상향식 개방형 경선 시스템인데 이 제도 또한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당내 친박 기득권 세력의 힘이 빠지고 차기 대선이 가까워올수록 김무성 대표의 친정체제가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예. 이 사람을 뽑고 선거의 규칙을 마련하는 건 정치 행위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측면에서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을 매우 분명하게 견제하고 있고요. 그 이면에는 차기를 향한 권력 다툼이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반대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청와대를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네. 어떤 대목들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는 현재 논란이 뜨겁게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작업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강하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관료사회의 높은 관행과 관성 탓에 정부와 청와대의 힘만으로는 힘든 측면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전후 맥락을 보면 그리고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청와대가 이 작업을 당에 좀 맡겼다,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예. 이런 구상에 대해서는 사실 새누리당 내부에서 반론이 컸다고 합니다. 또 회의적인 목소리가 지배적이었고요. 공무원 사회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당장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요사이 김무성 대표가 총대를 제대로 짊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당에서 주도하면 전 공무원, 모든 공무원과 등을 져야 하지만 하기는 해야 한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무척 결연한 느낌마저 드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김 대표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어제가 처음이었는데 첫 언급이 이렇게 강했던 겁니다. 김무성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내 머릿속에서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주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기업 사내 유보금 과세 방안과 관련해서 친박 복심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다소간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 사회를 상대로 벌이는 싸움에서 전면에 나서줬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건 미미한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 김효진 PD였습니다.